당신은 후폭풍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선폭풍을 겪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상대에게 후폭풍이 오기를 바라며 언젠가 후회하고 돌아오길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과연 이 기다림이 의미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희망 고문에 불과한 것인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상대에게 후폭풍이 오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지도 궁금할 것이다. 오늘 영상에서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할 것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듣길 바란다. 내 상담에는 먼저 이별을 통보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 후회를 하고 찾아오는 경우가 매우 많다. 몇 개월, 심지어 1년이 지나서야 전 연인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하는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상담한 고객도 그랬다. 처음에는 본인이 마음이 식어 이별을 결정했고 심지어 상대가 매달렸을 때도 단호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 예상치 못한 후폭풍이 찾아왔고 결국 상대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졌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우선 후폭풍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을 마주하면 즉각적으로 감정을 느낀다. 이별도 마찬가지다.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끝나면 당연히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차인 사람은 이별 직후 압도적인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애착의 뿌리가 갑자기 잘려나가면서 뇌에서는 신체적 통증과 유사한 반응을 일으키고 극심한 상실감과 그리움이 몰려온다. 특히 깊은 관계였다면 함께했던 습관과 기억이 일상 곳곳에 남아있어 아무리 현실을 부정하려 해도 이별을 실감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차인 사람은 상대를 붙잡고 싶어 하거나 감정적으로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다. 반면 찬 사람은 처음에는 비교적 덤덤한 모습을 보인다. 이별을 선택한 입장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설득하며 감정을 단절한다. 우리는 맞지 않았어. 이렇게 하는 게 서로를 위해 최선이야. 나는 이미 이별을 받아들였으니 후회할 이유가 없어. 이런 식으로 방어기제를 작동시키며 감정을 억누른다. 이미 이별을 결심하기 전부터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유로움을 느끼거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기도 한다. 이렇게 감정을 덮어두면 당장은 이별의 아픔을 실감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감정은 억누른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단지 밀려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감정은 반드시 처리되어야 해소된다. 감정은 억누르거나 무시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무의식 속에 남아있다가 특정한 계기에 다시 떠오르게 되어 있다. 이별을 했다고 해서 관계에서 느꼈던 감정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후폭풍이 강하게 오는 이유는 바로 이 미해결된 감정 때문이다. 차인 사람은 이별 직후 감정을 강하게 경험하며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고통이 점차 줄어든다. 반면 찬 사람은 초반에는 감정을 억누르지만 결국 억눌린 감정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더 강한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즉, 후폭풍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처리되지 않은 감정이 특정한 계기를 만나 다시 자극되면서 발생하는 심리적 반작용이다. 감정을 억누르고 미뤄두는 것이 처음에는 편할 수 있지만 결국 언젠가는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후폭풍은 더 늦게 찾아올수록 감정적으로 훨씬 강하게 몰려온다. 이별 직후 감정이 없어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 단지 적절한 계기가 마련될 때까지 숨어 있을 뿐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더 강한 후회와 상실감으로 변할 수 있다. 그렇다면 후폭풍을 유발하는 주요 트리거는 무엇이 있을까? 1. 새로운 관계에서 기대했던 만족감을 얻지 못할 때. 이별 후 새로운 연애를 시도했지만 기대했던 만족을 얻지 못할 때 후폭풍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이별을 결심할 당시에는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인연을 만나는 건 절대 쉽지 않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도 자연스럽게 과거와 비교하게 된다. 후폭풍이 온 고객들의 공통된 패턴 중 하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려 했지만 감정적으로 충분한 만족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 상담에서도 소개팅을 했는데도 별로 끌리지 않아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봤지만 오히려 거부감이 들었어요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이전 연애에서는 당연하게 여겼던 상대의 배려나 공감이 새 관계에서는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또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연인이 감정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거나 나와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특히 새로운 관계에서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면 이전 연애가 더 나았던 것처럼 느껴지기 쉽다. 그때가 더 행복했던 걸까? 이전 연인은 나를 더 잘 이해해줬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점점 과거의 기억이 미화되기 시작한다. 연애를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얻고 싶었던 사람일수록 새 관계에서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후폭풍이 강하게 올 수 있다. 이전 연애가 완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새 관계에서 만족감을 얻지 못하면 과거가 더 가치 있어 보이는 착각을 하게 된다. 특히 새 연애에서도 갈등이 생기거나 실망스러운 순간이 찾아오면 이전 연인이 오히려 더 이해심이 많았던 것처럼 느껴지면서 후회가 강해진다. 결과적으로 현실에 대한 불만족이 쌓일수록 과거의 관계가 이상적으로 미화되면서 후폭풍이 시작되는 것이다. 2. 전 연인이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잘 지낼 때. 이별을 선택한 사람은 대개 상대가 쉽게 무너지거나 오랫동안 자신을 그리워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연애 기간이 길었거나 감정적 유대가 깊었다면, 혹은 상대가 이별 후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매달렸다면 시간이 지나도 자신을 쉽게 정리하지 못할 거라는 무의식적인 확신이 생긴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차이인 사람이 빠르게 이별을 극복하고 오히려 더 활기차고 행복한 모습을 보이면 후폭풍이 강하게 찾아온다. 이별 직후에는 상대가 힘들어하고 아파할 것이라 믿었는데 정작 상대가 예상보다 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내가 찾는데 왜 오히려 상대가 더 편해 보이지 않은 생각이 들면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만약 상대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듯 외적으로 변화하거나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면 본능적으로 놓친 것이 더 크게 느껴진다. 이전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감정들이 다시 떠오르게 된다. 처음에는 후련할 것이라 믿었던 이별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자신이 손해본 것 같은 기분을 들게 만들고 상대의 부재를 다시 실감하게 된다. 이별 후에도 상대가 여전히 자신을 신경 쓰고 있을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기대가 깨지는 순간 후폭풍은 더욱 강하게 찾아올 수밖에 없다. 3. 차인 사람이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을 때 찬 사람은 이별 후에는 무의식적으로 내가 원하면 언제든 다시 연락할 수 있을 거야라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상대가 이별 후에도 미련을 가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면 마음 한편에서 완전히 끝났다는 느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차인 사람이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거나 다른 사람과 가까워진 모습을 보이는 순간 그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이제는 상대가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처음으로 상실감을 마주하게 된다. 이전에는 언제든 다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았던 관계가 새로운 연애를 시작한 상대의 모습과 함께 확실히 끝났음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다. 진짜로 끝났구나. 이제 내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오며 이별 당시에는 느끼지 못했던 강한 상실감과 후회가 뒤늦게 찾아온다. 특히 새로운 연애를 시작한 상대가 행복해 보이면 비교를 하게 되면서 감정적 동요가 더 심해진다. 이별 후에는 자유를 기대했지만 정작 상대가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놓친 것이 더 크게 느껴지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이 후폭풍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 4. 이별 후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미화될 때 이별 직후에는 상대의 단점이 먼저 떠오르고 이별을 정당화하며 스스로를 설득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은 점차 미화되기 시작한다. 인간의 뇌는 강한 감정을 동반한 기억을 오래 저장하는 특성이 있으며 특히 관계에서의 긍정적인 순간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경향이 있다. 이별 직후에는 상대와의 갈등이나 불만이 부각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이 점점 더 두드러진다. 처음에는 우리 너무 안 맞았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그래도 그때가 참 좋았는데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나를 저렇게 아껴주던 사람이 또 있을까? 그때는 몰랐지만 사실 참 소중했던 순간이었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 커지게 된다. 처음에는 후련했던 이별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아쉬움으로 변하고 현실에서 새로운 만족을 얻지 못하면 과거가 점점 더 이상적으로 보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상대를 떠올리는 빈도가 늘어나고 점점 후회가 깊어지면서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5. 혼자가 된 후 예상보다 외로움을 크게 느낄 때 이별 후에는 자유로움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지만 막상 혼자가 되었을 때 예상보다 외로움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다. 특히 오랜 시간 함께했던 관계일수록 상대와의 연결이 일상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기 때문에 이별 후 남겨진 정서적 공백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렬하게 다가온다. 처음에는 혼자서도 괜찮을 거야. 이제는 내 시간을 더 가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적으로 기댈 대상이 없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 관계에서 느꼈던 안정감과 친밀함이 사라지면서 혼자가 된 현실이 점점 무겁게 다가온다. 특히 감정적으로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 과거 연애에서 받았던 정서적 안정과 위로를 떠올리게 된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일상 속 사소한 순간에서 문득 상대가 떠오르고 함께했던 기억이 점점 더 그리워지면서 후회와 상실감이 뒤늦게 찾아오게 된다. 처음에는 잘한 선택이라 믿었던 이별이 시간이 흐를수록 공허함과 외로움으로 변하며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6. 특정한 계절이나 기념일, 장소 등으로 인해 과거의 기억이 떠오를 때 이전 연인과 함께했던 기념일이나 여행했던 장소 혹은 특정한 계절이 돌아올 때 후폭풍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감정이 깊이 연결된 추억이 있는 장소나 시간대는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감정을 다시 떠올리게 만들며 그때의 분위기와 감정이 되살아나면서 이별의 실감을 더욱 강하게 한다. 특히 연말이나 크리스마스처럼 연인과 함께 보냈던 기념일이 다가올 때 자연스럽게 그때의 기억이 선명해진다. 거리의 풍경이나 들려오는 음악, 익숙한 향기 하나에도 과거의 순간이 떠오르며 감정이 흔들리게 된다. 평소에는 무덤덤했던 사람도 특정한 날이 되면 문득 상대와 함께했던 순간들이 더 생생하게 느껴진다.
그때 참 좋았는데 그 사람과 함께였으면 더 행복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장소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강한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7. 차인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돌아왔을 때. 이별 후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가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돌아왔을 때 후폭풍이 찾아올 수 있다. 연애 당시에는 상대의 부족한 점만 보였고 그로 인해 이별을 결심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상대가 더욱 성숙하고 자립적인 모습으로 변화하면 본능적으로 다시 끌리게 된다. 예전에는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의존적인 모습이 보였던 사람이 이제는 스스로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더 성숙한 태도를 보일 때 자연스럽게 내가 너무 성급하게 이별을 선택했던 건가라는 후회가 들기 시작한다. 특히 상대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이고 새로운 환경에서 더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일수록 과거의 기억이 미화되며 후폭풍이 강하게 온다. 이별 당시에는 결코 돌아보지 않았던 상대의 장점들이 오히려 더 크게 다가오면서 놓친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관계를 생각해보게 되는 것이다. 8. 자존감이 무너지는 경험을 할 때. 후폭풍이 가장 강하게 오는 순간 중 하나는 자신의 자존감이 무너질 때다. 특히 연애 동안 상대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했던 사람이라면 자존감이 흔들리는 순간 상대를 더욱 그리워하게 된다. 관계에 의존했던 사람일수록 삶이 기대만큼 잘 풀리지 않을 때 과거의 연애를 떠올리게 된다. 1. 인간관계, 자기 성장 등에서 만족감을 얻지 못하거나 예상치 못한 실패를 경험했을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가장 안정감을 느꼈던 시절을 찾으려 한다. 연애 중 상대가 자존감의 원천이 되었던 경우라면 이별 후에도 스스로를 지탱할 힘을 찾지 못하고 불안감을 느낄 때마다 과거의 관계로 되돌아가고 싶어지는 것이다. 특히 연애 중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상대에게 위로받거나 의지하는 패턴이 있었다면 후폭풍은 더 강하게 올 수밖에 없다. 연애 당시에는 상대가 나의 감정적인 안전망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별 후 자존감이 흔들릴 때마다 상대를 떠올리는 것이다. 자존감이 높을 때는 이별을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삶에서 좌절을 겪고 내가 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 이전 연애에서 받았던 애정과 인정이 절실하게 느껴지면서 후폭풍이 강하게 찾아온다. 특히 이별 후 다른 관계에서 충분한 정서적 충족을 얻지 못한 상태라면 과거의 관계가 더욱 이상적으로 미화될 가능성이 크다. 후폭풍을 유발하는 8가지 트리거를 이해했다면 이제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이 보일 것이다. 여전히 상대를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거나 애매하게 친구로 지내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사람의 감정은 함께 있을 때보다 떨어져 있을 때 훨씬 강렬하게 자극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거리를 둬야 상대가 당신의 부재를 체감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의 후폭풍을 유도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게임을 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몇몇 사람들은 후폭풍을 유도하기 위해 SNS를 활용하거나 일부러 연락을 끊었다가 다시 관심을 주는 방식으로 밀당을 시도한다. 하지만 이는 결국 자신을 더 괴롭게 만들 뿐이다. 이런 게임을 하다 보면 오히려 상대가 돌아오지 않을 때 더 깊은 실망과 상실감을 경험하게 되고 감정적으로 더욱 취약한 상태가 된다. 상대의 감정을 컨트롤하려 하거나 억지로 후폭풍을 유발하려는 행동은 결국 본인에게도 독이 될 수밖에 없다. 핵심은 상대가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의 중심을 잡고 감정적으로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당신이 이런 상태가 된다면 상대는 반드시 이런 기운을 느끼게 되어 있다. 갑과 을은 누가 먼저 찾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헤어지고 누가 더 영향받지 않는가에 달려있다. 또한 후폭풍은 애착이 강하게 형성된 관계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이다. 만약 관계 자체가 깊이 있는 애착을 형성하지 못했다면 후폭풍이 오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별의 고통은 단순한 헤어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형성된 애착이 제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즉, 상대가 당신과의 관계에서 깊은 애착을 형성하지 않았다면 후폭풍이 없을 수도 있으며 이는 당신의 문제라기보다 애초의 관계의 깊이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뜻일 수도 있다. 이 점을 이해하면 무작정 상대의 후폭풍을 기다리는 것이 무의미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다. 후폭풍이 반드시 온다는 보장도 없고 온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재회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별 후 상대가 돌아오길 기다리는데 시간을 소모해서는 안 된다. 냉정하게 관계를 점검하고 스스로의 감정과 삶을 다잡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방향이다. 당신이 성장하고 중심을 잡아야만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후회 없이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야만 후회하고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라면 과연 그 사람이 당신에게 가치 있는 사람인가? 상대가 뒤늦게 후회하고 돌아왔다고 해서 반드시 받아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의 후폭풍은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이며 그 고통은 온전히 그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당신이 그들의 후회를 덜어주거나 다시 기회를 줄 의무는 없다. 그러니 상대의 후폭풍에 연연하기보다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않길 바란다. 만약 본인이 현재 혹은 과거에 후폭풍을 경험했다면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었으면 한다.